이번에는 상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변수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변수 상자를 어떤 값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자, 데이터 또는 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값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자, 변수 상자를 하나 만들고 그 값을 계속 바꿔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상수는 값을 바꿀 수 없는 걸 상수라고 합니다. 항상 그렇다. 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수라고 부르고요. 자, 이 상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화면이죠. 자, 더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10 더하기 10이면 20이 돼야 되는데 이걸 120으로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항상 더할 때 무조건 100을 더 더해 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수라고 하는 거를 만들 수 있는데, 자,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자, 우리 더하기 화면으로 가서요. 자, 실제 여기 뭐예요? 자, input 0, 1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가 문자로 넘어왔죠? 자, 글자로 넘어왔는데 그거를 숫자로 바꾼 다음에 두 개를 더해주고 결과값을 보여줬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요쯤에다가 한번 입력해 볼까요? 여기다가 자, int라고 하고, 자, 우리가 상수를 constant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const라고 하면 좀 헷갈릴 수 있겠네요. 자, 여기다가 value 0, 3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value 0, 3이라고 하고 한 100이라고 이렇게 한번 넣어봅니다. 근데 이게 자, 잘 보면 value 0, 3이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 상자를 하나 만든 거죠. 그 변수 상자의 크기가 int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 그리고 거기다가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equal 이용해서 이쪽으로 할당을 해줬죠. 넣어줬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value 0, 3이라고 하는 거에 200을 넣을 수도 있죠. 밑에다가.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final이라고 해주면 여기에 에러 표시가 떠요. 자, final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이제 더 이상 바뀌잖아요. final 마지막이란 얘기죠. 예, 더 이상 변하지 않아요. final 마지막입니다. 끝났어요. 이제 버스가 떠났죠. 자, 그래서 버스가 떠났으니까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예 빨간 줄이 나오면서 넣을 수 없다는 걸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걸 없애고요. value 03이라고 하는 이제 바뀔 수 없는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요? 리절트에다가 플러스 value 03을 해주면 얘는 항상 100이 있으니까 어떤 값을 두 개를 더해주고 나면 100을 항상 더해서 결과를 보여주겠죠. 그래서 아까 이걸 실행해서 해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렇게 10 더하기 10이 120이 되죠. 그죠? 20인데 더하면 20인데 거기에 100을 상수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서 더해주기 때문에 얘가 120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요. 20 더하기 20은 얼마예요? 140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것처럼 이렇게 파이널로 하면 바뀌지 않는데 이거를 왜 굳이 파이널이라고 하는 걸로 만드냐라고 하면 얘가 혹시나 다른 사람이 이 값을 바꾸려고 시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100이 아니라 다른 값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바뀌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값은 여기다 이렇게 넣을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선택을 다 한 다음에 이렇게 컨트롤 X를 누르면 잘라내기가 되죠. 그리고 이거를 온 버튼 1클릭트라고 하는 이 함수죠. 그죠? 소괄호가 있는 이름이 있고 중괄호 안에서 넣었으니까 이거 전체가 함수라고 그래요. 근데 이 바깥에 자, 클래스라고 하는 중괄호 밑에다가 자,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얘는 파이널로 해서 이 클래스라고 부르는 거 안에서는 어디든 갖다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밑에는 에러가 없어요. 그죠? 예, 이 안에서 이거를 접근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갖다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에러가 없이 저 위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상수라고 하는 거는 이 클래스라고 부르는 거 위쪽에다가 이렇게 선언을 해줘요.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변하지 않는 값으로 해서 필요할 때 사용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3.145쪽에서 수학에서 사용하는 그런 값들을 변하지 않는 값으로 넣는다든가 할 때 이렇게 쓰게 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여기 final이라고 하는 거 앞에 만약에 static이라고 하는 걸 붙여주잖아요. 그러면 이 static 뭐 나중에도 보겠지만 어쨌든 대충 일단은 static이라고 하는 게 붙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main activity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이 있으면 이것 점 value 03이라고 하는 걸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밑에 가서 value 03이라고 하는 이 변수 상자에 이름을 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main activity 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굉장히 복잡해지죠? 자, 그럼 어쨌든 스터틱이라고 하면 자,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일단 눈요깃거리로 네, 간단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자, 스터틱은 빼버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상수라고 하는 거를 해봤는데, 자, 이렇게 상수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하면 자, 우리가 일정한 값을 예, 항상 더해줄 수 있다. 그리고 그 상수라고 하는 거 상자 안에 있는 값은 변하지 않는다. 그죠? 일종의 뭐 상자가 아니라 고정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상수라고 하는 거는 보통 왜 만드는 거냐? 자, 우리가 어떤 마을이 있다라고 하고 자, 각자 집에 우물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공동으로 쓰는 게 있다라고 하면 누가 함부로 와서 뭘 막 이거를 부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는 항상 누구나 다 접근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예, 상수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터틱으로 하게 되면 자, 우리 마을이라고 하는 게 클래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클래스라고 볼 수 있고 그 안에 스터틱으로 해 놓으면 얘는 우리 집 안에서만 접근하는 이 집을 만약에 함수 상자라고 보면 이 함수 상자 또는 내가 만든 클래스가 아닌 다른 함수 상자라고 했을 때 항상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그거를 상수라고 한다. 그래서 스터틱과 파이널이 같이 붙으면 이거는 다른 데서도 내 클래스가 아니라 다른 클래스에도 사용할 수 있다. 항상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상수라고 하는 거, 자, 변하지 않는, 자, 상수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터틱, 파이널 두 개를 같이 붙여버리면, 자, 메인 액티비티라는 클래스 이름 점, 그 상수 이름, 이렇게 해서 내 클래스가 아니라 다른 클래스, 다른 파일 우리가 아직 만들어 보진 않았는데요. 거기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수라고 하는 거, 우리 이게 하다 보면 상수라고 하는 걸 또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대충 개념이 그렇구나. 자,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거 일단 생각하시고 코드에서 보면 소스 코드에서 보면 클래스 이름 점 그다음에 상수 이름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을 참조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장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변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변수 상자의 크기를 결정하는 자료형이라고 하는 거, 타입이라고 했죠? 타입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타입이 자료형의 크기, 그러니까 변수 상자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다른 변수 상자를 여기 안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거를 다시 내가 그 변수 상자의 크기대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캐스팅 또는 타입 컨버전이라고 해서 형 변환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을 같이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변수 상자의 값을 계속 바꿀 수 있는 데 반해서 바꿀 수 없는 상수라고 하는 거, 영어로 하면 constant가 됩니다. constant. 그래서 그 상수라고 하는 것도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어떻게 보면 표준 자바라고 하는 거에 가장 기초가 되는, 처음 기초가 되는 변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코드를 만들고 심지어는 계산기 화면을 만들어서 그 화면에 보여주는 것까지 같이 한번 해봤어요. 자, 지금 요 챕터, 자, 6장만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 번 반복을 하더라도 자, 언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자, 자바라고 하는 거를 쓸 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걸 빨리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를 하면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그 변수 이름이나 값을 조금씩 변경해서 수정해서 한번 해보고 또 해보고 하면서 조금 익숙해지는 게 훨씬 빠른 길입니다. 나중에는 훨씬 그게 빨라져요. 여러분이 기초적인 게 탄탄하게 반복해서 머릿속에 딱 이해가 되면 나중에 뭔가를 바꾸는 게 굉장히 빨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했던 거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